예, 저기 원장님, 저도 사실 조국 좀 지겹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제가 또 정책 질의할 것도 많아가지고, 이거 PNP 컨소시엄, 미래에셋하고 유착관계라든가, 저희 산업은행에서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이런 문제, 요거 제가 서면 질의로 넣을 테니까요. 좀 자세하게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원장님께서 걱정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한 게 제 잔상에 계속 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원장님, 우리 헬릭 스미스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임상 실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한 거. 근데 제가 이거 어저께죠? 이게 갑자기 또 뭐 돌연 임상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막 뭐 주가가 뭐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아마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네네. 자, 네, 근데 저희들이 제가 감리를 얘기하는 했습니다. 거는 네. 그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보시자고요.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금감원에서 중과실 가중치 최다라고 해가지고 그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이제 어딥니까? 증선위에서 이게 그 금감원에서 내린 조치보다 2단계 더 낮게 이렇게 조치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감리를 금감원에 맡긴다고 치더라도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위에 증선위에서 아시잖아요. 계속 끌다가 마지막에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치보다도 2단계나 감경해가지고 조치를 내렸는데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종합국감 전까지 한번 강구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쉽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는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합국감 때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 같이 있으니까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늘 김선동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은 참 이게 우리 금감원 직원들 공직기강은 우리 원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세워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서 읽기에도 조금 나쁘끄러울 정도의 그런 일종의 혐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식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조직의 기강이 세워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마 뭐 21대 국회에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질문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20대 국회에서 계속 매년 지적받았던 것을 좀 자신 있게 고쳤다 이렇게 좀 답변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거는 조직 기강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보험료 개선 방안에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미지급 이제 2015년도에 1조 정도 됐던 미지급 보험료가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조 8,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감원에서 조금 더 이게 좀 더 적극성을 좀 발휘해야지 그냥 이건 찾아가든 말든 안 찾아가면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에게 찾아주는 노력을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좀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자, 뭐 DLF라든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위험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원의 조치 사항들은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2의 키코 사태가 발생된 것이 사실상 DLF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와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원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이 DLF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좀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전에 이제 마지막 2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좀 다른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 넣어주십시오. 회계사 이게 뭐 공인회계사 시험 그러니까 부정 출제 논란. 자, 근데 이게 왜 부정 출제 돼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보통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데 회계사의 선출은 또 금융감독원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담당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4명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금감원 직원 4명이 부족합니다. 시험을 네. 관리 감독하고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 회계사들의 요구 더 많은 요구가 있고 할 텐데 저는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내려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금융감독원에서 꽉 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저 변호사나 회계사 뭐 이런 것과 같이 그냥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자고요. 괜히 직원 4명밖에 없는데 꽉 쥐고 있어갖고 부정축제 논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발전된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가해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그 DLF 사태에 대한 이제 국민들께 우리 원장님께서 사과의 말씀과 그다음에 요 기득권 이제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내려놓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저희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DLF 사태를 맞은 데 대해서 금융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구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도 지금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해외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매자닌 채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유의하셔가지고 투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사 문제는 저희도 시험 업무 이관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이제 법을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금융위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